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제 은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장현갑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꽤 오랫동안 고립성장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쥐들을 고립해서 키웠을 때 고립시키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키운 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연구 결과는 역시 놀랍게도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고립성장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래 키우면은 애들이 발달도 지연되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또 정상적인 적응 행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형적인 그 과거의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그것과 반대가 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컨셉과 외상후 성장이라는 컨셉을 들 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는 하지만 금방 그것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은 라이언스 같은 사람들은 쥐들을 하루 1시간 동안만 격리를 시켰어요. 스트레스풀한 사건이죠. 이렇게 했더니 격리를 안 시킨 소위 그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애들이 보여주는 불안도 줄어들고 호기심이 더 늘어나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자기를 조절하는 힘도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잡아서 뇌를 이렇게 해봤더니 전두엽, 머리 앞쪽입니다. 피질, 굉장히 중요한 고등정신 기능을 하는 피질이죠. 이 피질이 더 발달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뇌의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를 보여줬죠.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또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그걸 극복하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좌절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생존이 큰 위협이 될 만한 커다란 위협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서 오히려 자신과 공감, 친밀감, 또 자기가 가치 있다는 느낌, 또 어떤 자기를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들, 또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는 식으로 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더라 하는 마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로 봐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의 종류도 과거에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스트레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간에게서 어떤 도전 반응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려를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또 거꾸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반응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제 간주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거를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네거티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동물 실험 같은 데서 썼던 아주 격렬한 외상 경험 이런 것만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보지 말자. 그래서 조금 요즘은 이제 분리를 해서 급성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변화, 일상적인 사소한 골칫거리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스트레서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외상 경험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트라우마라는 것의 정의랄까 데피니션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경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허약해진 거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트라우마라는 말을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꾸중 한번 들은 거를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친구들한테서 한번 창피당한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생존의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는 병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트라우마 하면은 이게 일종의 낙인 찍는 효과가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낙인을 찍어서 외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별거 아닌 거를 스스로 막 크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들한테는 이런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가 더 일반적으로 자주 겪는 이런 걸 텐데요.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을 바꾸면은 오히려 활력, 회복력, 성장
이런 것에 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별것 아닌 스트레스를 너무 큰 것으로 해석한다거나 그 결과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파국화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그 좋은 측면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혼동인데요. 원래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이 급작스러운 부상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어떤 큰 사건 사고로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즉각적인 감정들이나 생리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리적인 그런 그 흥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경험이라서 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 그런 불편한 소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경험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반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슬프겠죠. 괴롭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 좋은 건 아니죠.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더 좋은 건가요? 부정적인 반응 안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없으니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땐 슬퍼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공감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1차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서라고 부르는 사건들이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1차적인 당연한 심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제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의 총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관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우리가 노출하게 되면 생리 반응이나 심리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 반응 자체를 내가 왜 이렇게 심장박동이 이렇게 뛰지? 하고 반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 자체를 이건 내가 여기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 사건 자체를 도전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문제인데? 이거 해로운 건데, 나 스트레스 반응 받으면 나쁜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저 사건은 되게 나쁜 사건인데? 큰일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사건과 자신의 반응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그 소위 성장과 발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상과 스트레스 조절에 관해서 정리도 할 겸 한번 스트레스에 관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명상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명상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거다. 즉 괴로움은 불가피한 거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삼법인의 고, 불가피하다는 거죠. 살아있으면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찰을 못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앤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는 받아들이고 쓸데없이 내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끊임없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명상은 부가적으로 쓸데없이 만들어낸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이 이건 네거티브한 것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사실은요, 불교식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것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에 좋고 나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꽃 속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꽃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해서 경험하는 1차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다, 건강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생각이 만드는 스트레스, 그걸 알아차리고 생각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잡아함경 이런 데에 첫 번째 화살은 불가피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불교적 지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